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번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희 마감이번 60분의 승부일 텐데 마감이번 60분의 승부 오늘부터 조금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이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혼자 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마감이번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섹터, 종목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이번 60분의 승부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TV,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저희 보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또 댓글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나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해보고 매수와 매도 수급을 체크해보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 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이 시간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먼저 호크아이 시스템이 뭔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크아이 시스템은 주식 관련되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인데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의 형태를 어느 정도 구분하고 매집의 상황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펀더멘탈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수급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매집과 펀더멘탈 이 양축을 모두 다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주나 단기 급등 종목보다는 펀더멘탈과 매집을 확인해서 최소 중기나 단기라도 며칠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포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호크아이 시스템이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11% 가까운 상당히 가파른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외 법인 실적이 좀 과시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과 수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모멘텀이 좀 형성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 실적이 좀 안정화됐고, 특히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들이 단기간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 외국인 매수세에서 기관 매수세로 수급이 좀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히 동박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는 수급상의 변화도 좀 겪으면서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호크아이 시스템은 이미 일진 머티리얼즈가 초기에서부터도 좀 포착이 좀 되었는데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특징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일 때 접근하기보다는 한 템포 눌러주는 시점에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호가의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메인 수급의 형태를 좀 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받쳐졌을 때 적어도 중기 이상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류,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물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임뿐만 아니라 페노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벌크 운임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벌크 운임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이 선박의 부족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가 공급을 가파르게 넘어서는 부분 때문에 이 섹터 전체 종목들이 다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60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기관의 매도세를 좀 받아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는 좀 단기 급등의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한번 쉬어가면서 눌림목의 좀 조정을 좀 겪었는데 이 눌림목의 조정을 겪었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구간에서 7,000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RMB 9,000원 이하와 7,000원 이상에서 방향성 모색 구간에서 수급의 서서히 좀 바뀌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이 조금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좀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에 주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오늘의 특징주 일진 머티리얼즈와 페노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소 부진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특징주도 알아봤으니까요.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위원님 도움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헝다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펀더멘털 사항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헝다 채무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주 후반 금요일 날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30일 정도 기간 내에서 채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에 따라서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아마도 채무 조정안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냐 혹은 단기적으로 조금 중국 정부가 방치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냐에 따라서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뭐 단기로 시세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고 반면에 장기적인 투자 특히 위드 코로나와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구조 안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이렇게 헝다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매수로 유입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저점 매수하는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해 보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방향은 지금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섹터보다는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가 인상된다는 기조하에서 금리 인상의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주 등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헝다그룹 채무 조정안 발표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겠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은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오늘의 특징주와 시장 전략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지한 위원님,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새롭게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루트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새로운 코너죠.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최재원의 백전백승인데요. 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테마와 종목, 그리고 최재원 위원님의 픽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를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 어떤 테마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기 전에 그러면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테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요즘 시장에서 수급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테마들이 뭐 대선 테마주도 있고 요즘 한창 핫한 뭐 남북 경협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버킷 스튜디오가 있던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테마들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오늘은 첫날인 만큼 좀 저한테 익숙한 테마들을 좀 골랐어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제 히든 종목 중에 하나인 JST나가 포함되어 있는 남북 경협주를 하나 골랐고요. 남북 경협 테마를 하나 골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해야 될 테마는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놔줘야 되나? 이런 좀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의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은 정말 추석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JST나 지금 포트에 담고 계시다고 했는데 남북 경협주들 오늘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코너일 것 같은데 백전백승 순서이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목들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사야 되는 오늘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네. 오늘 테마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테마를 오늘 이제 대북 테마,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남북 경협주 오늘 보면은 이게 이제 당일 강세인 종목들입니다. 이제 상한가부터 그 아래로 오늘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남북 경협 뭐 종전 선언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뭐 더 가냐 마냐 이거 계속해서 갈 수 있냐 없냐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래서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오를 때 이제 평단쯤 오면은 탈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오늘 제일 먼저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이제 선도전기 역시 남북 경협주고, 그다음에 뭐 아래로 보면은 뭐 신원이랑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뭐 JST나 이제 이거는 제 히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JST나, 그리고 뭐 신원, 그 외에도 많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인데 오늘 대표적으로 상위에 있던 종목들을 좀 차트를 보면은 일단 선도전기 상한가 갔죠. 이거는 이전에 신원이나 이렇게 오를 때 안 올랐던 종목이에요. 안 올랐던 종목이고 오늘 처음 오른 종목입니다. 오늘 처음 올랐고요. 오늘 처음 올랐고 JST나 역시 뭐 좀 여기나 오르나 싶더니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죠. 인디에프는 전 거래일에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갭을 뜨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신석재 역시도 이전에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은 갭을 뜨고 갭이 뜬 다음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협주들이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죠. 오늘 급등을 했든가 이 전 거래일에 급등을 하고 갭이 떴다가 밀리던가인데, 지금은 이제 갭이 떴다가 밀린 종목들이 다음 거래 이번 주 중에 조금 더 밀려주면은 관심을 가져볼 법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전에 보여줬던 패턴이 한번 급등했다가 갭이 뜨고 밀리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꼭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다 이거는 아니어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테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관련주가 정말 많죠.
엄청나게 큰 테마입니다. 엄청나게 큰 테마니까 이 안에서 이 한 종목이 계속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확률이 높고 이제 뭐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 종전 선언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한다고 했는데 뭐 북한이 주특기이죠 말해놓고 이제 안 해버리는 나 몰라 이래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는 조금 더 주시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일단은 이전에 왜 이런 근거를 댈 수 있냐 주제를 좀 이전 뉴스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SLBM을 만들었죠.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만들었는데 이 SLBM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핵을 잠수함에 넣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있고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기술이고요. 북한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바로 앞바다에서 이제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을 때 북한이 마냥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북한 내부에 현재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무력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만한 기술이다.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완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막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후에 좀 멈췄던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봐야 되고 한동안은 수급이 계속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일 확률도 좀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못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남북 경협주인데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 급등 거래량이 막 실려서 막 이렇게 선도 전기처럼 오른 종목이 아닌 이제 제가 이따가 한 종목을 드릴 건데요. 좀 거래량 없이 아직 바닥에서 안 오른 종목들 남북 경협주가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뭐 철도도 있고 뭐 이제 뭐 비료, 뭐 식품, 곡물 뭐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데 관련 주들 중에 아직 안 올랐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경협주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협주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 오늘 간 종목들이 당연히 내일 더 강할 확률이 있지만 이전에 보여줬던 패턴처럼 오늘 이렇게 선도전기처럼 상한가를 갔더라도 내일은 갭이 뜨면서 밀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오늘 오른 종목들보다는 오늘 밀리거나 아니면은 아직 덜 올랐거나 거래량이 안 터진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이 대북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익숙한 테마죠. 버킷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쇼박스 두 종목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킷 스튜디오를 대장으로 해서 쇼박스가 따라가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일단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봤던 4,850원을 오늘 갭을 뜨면서 넘었다가 밀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봉으로 밀렸죠. 이러면 돌파했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밀렸으니까. 오늘 종가에 4,85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밀린 겁니다. 이제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강하게 넘어서 정말 추가적으로 이만큼 오르는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매도를 하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버킷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차트이긴 하지만 버킷이 못 가는데 쇼박스가 갈 수는 없겠죠. 다른 이슈라면 몰라도 일단은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 안에서는 버킷 스튜디오가 대장이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가 못 가는데 쇼박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지금 미국에서 더 잘 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음봉이니까 좀 조정받았으니까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제가 2,170원에 봤던 종목인데 2배가 넘게 오른 종목을 지금 와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다른 테마 이제 그래서 앞에 말했던 테마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테마는 이제는 좀 놔줘야 되는 테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 이 오징어 게임 테마라는 게 이어집니다. 보면은 이제 대북주도 그렇고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 어떤 테마든 그렇고 대장이 있으면 이어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제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콘텐츠에 정말 강해요.
넷플릭스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1위지만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2개나 더 있죠. 2개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콘텐츠 강국이고 앞으로도 이제 세계적으로 OTT 시장이 정말 커지면서 이 콘텐츠 시장을 우리나라가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올해 이제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뭐 정말 이제 앞으로 개봉 예정인 넷플릭스에서 개봉 예정인 종목들이 종목이 아니고 개봉 예정인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뭐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잘 준비돼서 곧 넷플릭스에서 내년 초까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관련주들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제이 콘텐츠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내년 초에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웹툰 원작으로 한 좀비물이죠. 좀비물이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 콘텐츠리는 벌써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주들을 제가 딱 다 둘러보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이 조정받을 만큼 받고 반등 자리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위로 좀 크게 상승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주들 아직 저점입니다. 이제 조정 다 받고 반등 흐름 나온 거고요. 앞으로도 이 콘텐츠, 우리나라 콘텐츠는 앞으로도 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점유율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들의 큰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아닌 오징어 게임이 원래 콘텐츠니까 우리 넷플릭스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콘텐츠 회사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징주, 테마주들 지금 고스톱을 따져보자면 대북주들은 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은 스톱이지만 콘텐츠 관련주들은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2 콘텐츠 트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또 최재원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코너 이름이 백전백승입니다. 이 시간에 10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짧은 시간 안에 단기 수익률로 5%를 매번 익절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제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으로는 코아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코아스라는 종목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생소한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버킷 스튜디오도 차트로 먼저 뽑았고 네. JST나도 차트로 먼저 뽑았고 코아스도 먼저 차트로 뽑았어요. 네. 근데 뽑고 보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뽑고 보니까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갔고 JST나는 대북주로 엮여서 올라갔고 코아스도 차트를 좋아서 고른 다음에 뭐로 엮일까요? 고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거 역시도 대북주라고 하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테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대북주 중에서도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거래량이 아직 안 터진, 많이 안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안 터지게 오른 종목을 주시하자. 아직은 경협주 테마는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안에서도 아직 안 오른 저점인 순환매가 돌 확률이 높으니까 아직 안 오른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했는데 고르고 보니까 딱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경협주죠. 고르고 보니까입니다. 오늘 이 1375원 정도에 있는 저항을 1370원 정도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돌파해 주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고 나서 원래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보통 종가 베이팅을 합니다. 사실 조금 덜 올랐으면 좋았어요. 사실 이게 제가 1380원, 90원대 본 건데 오늘 좋게 마감하겠다. 오늘 거래량도 아직 덜 터져서 많이 터진 것 같지만 이게 차트를 크게 보면 거의 안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 종목이에요. 거의 안 터진 상태고 경협주 같은 경우 터지면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이런 큰 거래량을 뽑아주니까 코아스 역시도 그렇게 오를 확률이 높겠죠. 마침 경협주 테마가 강하니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아스라는 종목을 이제 오늘의 이제 저의 도전 백전백승 100종목을 도전해서 100종목 전부 다 손절 한 종목도 없이 익절을 하고 나오자라는 취지, 이거를 도전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인데 이 첫 종목으로 이제 코아스를 들고 왔고요. 이제 높게 가는 종목들 드리면 좋겠죠. 저는 버킷 스튜디오 같이 한두 달 보고 조금 두세 달 보면은 2배도 가고 3배도 갈 종목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이 코너 이름이 도전 백전 백승이고
매일매일 한 종목씩 나갑니다. 매일매일 한 종목씩 나가는데 그런 종목들만 나갔다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띄워드려야 되는 종목이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의 종목이 정말 수십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좀 최대한 단기 바닥권에 있는 돌파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짧게 수익을 끊어가지고 백전백승을 해보겠다 이런 도전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뽑은 종목들은 단기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그럼 한 번에 상승 반등이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드리니까 이건 역시도 이 전문가가 주는 종목은 뭐 JST나 버킷 스튜디오처럼 막 다 막 수십 프로 가고 막 2배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홀딩하시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코너의 취지에 맞게 이제 저는 이제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4% 5% 정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1,410원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돌파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1,370원 부분을 살짝 테스트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에 비중 반 10%를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10%가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좌에 10%가 딱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5% 내일 시초가 보고 나서 5% 이렇게 진입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너 첫날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4% 5% 비중 10%씩 들어가가지고 언제 큰 수익을 내냐? 이제 제 강의를 안 보신 분이죠. 이제 추석 특집 제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여러 종목을 익절하다 보면은 계좌는 이제 복리의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다고 생각되는 한 종목의 수익금들이 엄청나게 고승률로 계속해서 수익금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정신 차려 보면은 내 계좌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현 손익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좌, 내 원래 잔고 내가 처음에 넣었던 예수금 거기서 얼마나 빠르게 내 예수금이 늘어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눈을 돌려서 이 종목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종목 수익률은 단순히 종목 수익률입니다. 제가 버킷 스튜디오 2배 갔다 내 종목 다 2배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버킷 스튜디오 같은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저 역시도 짧게 5%에서 10% 끊어가지고 여러 종목을 익절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매매를 하고요.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백전백승 굉장히 고승률로 짧게 수익을 빠르게 늘려가면서 쌓아가다 보면은 이 나의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아스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들고 왔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안 할 수 있는데 이 단기 돌파 종목은 지금 보면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거죠. 누가 지금 사고 있는데 굉장히 10원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오늘 사지 마시고요. 내일 사셔도 됩니다. 내일 사셔도 되는데 오늘 종가에는 반 정도는 담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1,410원이었는데 지금 1,430원 계속 올라가네요. 오늘 아무래도 대북 테마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봐야 되는 거 오늘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량 안 터졌어요. 최소한 이거의 반 이상은 되는 거래량은 터져야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1,380원, 90원 정도에 샀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지금 1,430원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10원이었죠. 1,410원, 20원, 30원. 지금 사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분들은 오늘은 비중 반만, 10%의 반만 넣고 내일 시초가에 조금 눌려줄 때 5%를 마저 담는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만 샀는데 내일 막 시초가에 갭 한 10% 뜨고 막 상한가하면 어떡하냐? 그건 그겁니다. 그건 그거고요. 갭이 뜨면 좋은 거고 이 종목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5%입니다. 5%로 끝낼 거고요. 이 종목은 5% 수익이 나는 5% 수익 구간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수익으로 체크가 돼서 이제 첫 승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5%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계좌를 저와 함께 빠르게 굴리면서 계좌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계좌에 복리의 마법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떤가. 여러분들이 다 100% 200% 이런 것만 좋아하시니까 제가 100% 200%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리를 쌓아가서 정말 고승률 제가 정말 백전에
백승을 할 수도 있죠. 자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해본 적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항상 변수라는 건 존재를 하고 저도 사람이고 실수를 할 날도 있을 거고 방송이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날도 있을 거고 해서 일단 도전이고요. 저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종목 실패하더라도 굉장히 고승률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도전을 한 거고요. 고승률로 짧게 같이 한번 수익률 쌓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전 종목 코아스 첫날인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벌써 유튜브 채팅창에는 위원님을 이미 너무 신뢰하고 있으신 분들이 막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코아스가 100점 베스트는 첫 스타트네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종가에는 또 절반 정도의 비중을 담아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시간이라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씩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신 거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낸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 정도면 각 종목마다? 각 종목마다 이제 네. 5%씩 수익을 끊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 100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총 합치면 500%가 넘는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 5%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예상하고 계시는 총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거든요. 워낙 또 버키 스튜디오랑 JST나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사실 네. 제가 이제 5%에 끊겠다고 드리는 건데 네. 그 종목들이 5%만 가지는 않겠죠. 더 가는 종목도 있을 오. 거고 거기서 끝나는 종목도 있을 건데 네. 항상 매매는 이렇게 매매의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컨셉을 잡고 가는 거라서 물론 더 가는 수익률을 더하면은 1000%라고 못 찍겠습니까? 1000%도 찍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종목의 종합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이 처음에 넣었던 예수금 대비 계좌가 몇 프로 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씩 이제 100종목을 익절을 했을 때 정말 한 1패도 하지 않고 제가 100승을 다 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났는지 한번 체감해 보시길 바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이기는 하지만 자신도 여전히 있지만 못해도 패배하는 거는 10종목 이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90종목을 이기는 거니까 네. 한 450%에 10종목 정도 손절 나간다고 하면은 한 400%는 나오지 않을까요, 누적으로? 네, 400%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해도 엄청난 수익률이고요. 정말 여러분들 짧게 대응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매수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지금 장이 한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종가에는 절반 정도 담아보자 코아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면 대북주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단기 저항 돌파했다는 이유로 코아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코아스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코아스를 좀 좋게 보셨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장기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제일 좋게 본 거고요. 사실 이제 대북주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또 더 좋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면은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은 내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루하루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 정말 주유소에서도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 이 시간에 또 도전 100점 100승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또 지금 이 코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재현 위원님 믿고 따라가시면서 5% 수익률 종목마다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현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마감장 이후 그리고 지금 마감이 되기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정리 그리고 내일 특징주까지 좀 알아봐 주시는 시간입니다. 일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전화 연결로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일단 오늘 시장 정리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자 한번 시장 정리를 이제 매일, 매일은 아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시장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종목 분석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종목 분석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경제 채널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2021년 9월 27일 오늘이죠. 자, 일단은 이정세 신한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자, 시장이 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이제 강세의 느낌은 아닌 시장일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장은 아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잘 버텨주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볼 때에서는 일본 시장도 지금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뒤에 보면은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3,200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착 부분을 지금 쉽게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답답한 시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3,200을 안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62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급락세로 보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를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급락세보다는 차츰적으로 3,200을 안착을 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1일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줄 거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얘기가 나와주면 그때서부터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 시장은 3,200을 돌파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능성은 충분하니까 그 전까지는 차별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에서 잘 멘탈을 잘 잡고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흐름들 강세에 있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2차전지 재료주들,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제 재료주들이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 엔터주들 강세를 보여주는 오늘 박스권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후성,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작년에 11번, 올해도 9번인가 추천을 해가지고 거의 20번을 추천했었던 이제 후성인데요. 이런 이제 후성뿐만 아니라 LMS,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다 작년에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 후성이 제일 안 움직이고 말을 안 들어서 하도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후성인데, 이게 오늘 드디어 2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381%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성은 실적에 대한 얘기로 지금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가는 것만 가는 이제 흐름이 나와서 지금 사실은 개인들의 체감들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미 벌써 제가 서울경제에서 후성을 20번 가까이를, 그러니까 20번이면은 1년에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서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올라오니까 대부분 다 팔거나 조금밖에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하면 체감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들로 지금 또다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 후성이 조금 얄미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들만 가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 사실 여러분들의 그 체감은 그냥 오늘은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런 뭐 애매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래도 시장은 죽지 않는다는 거 계속 박스권장에서 실적 시즌으로 도래를 하게 되면 갈 겁니다.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엔터주 잘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 속에 그래도 종목별로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잡히고 있는 섹터들이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아난티입니다. 자, 아난티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분석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아난티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 특히 그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남북경협주들인데, 이게 지금 소비주들과 그다음에 이 위드 코로나에 또 부합이 되는 또 종목이라서 뭐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난티라는 주가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도 상한가 간 종목도 있죠. 선도전기하고
JST라는 종목, 이쪽은 좀 가벼워서, 근데 뭐 가볍든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움직인 이슈는 이미 지난주에도 이슈가 있었지만 뭐 계속 이슈가 이어지는 부분이죠. 북한의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서 뭐 오늘 현대로템도 남해화학도 현대엘리베이터도 뭐 대아티아이도 이런 종목들이 다 강세를 줬고, 그 외에서도 상한가 들어간 거 아까 2개뿐만 아니라 뭐 남북 경협주들 뭐 이것저것 많이 다 움직였어요. 다 움직였는데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또 어떤 얘기가 또 다시 어떻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흔들게 되면 저는 항상 이 남북 경협주들을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립 관계가 되거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싸게 저점 매수를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기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 팔아주라 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아나티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 자, 이제 장마가 20초 남았네요. 자, 분석을 해드리면 이 정도 강세와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쉽게 남북 경협주들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나티의 급등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 이런 종목이 오히려 만약에 흔들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사야 될 그 섹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흔들면은 사야 된다. 그래서 아난티도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사면 되는데 쉽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아티아이 같은 애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뭐 선도전기처럼 뭐 상한가를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추가 상승의 그 힘은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생각을 하면서 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추석 즈음에 해가지고 SLBM하고 초음속 함대함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고위력 탄도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불평들을 내면서 막 주가를 폭락하는 데 있어서 이슈들이 나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SLBM을 성공 발사를 하고 그 외에서도 4가지를 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주의 강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강세가 그냥 장난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듭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들 조정받으면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NEW라는 종목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엔터주죠. 자, 이제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본 이제 이슈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의 그 유행과 그 다음에 이 지금 관련주들에 대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딱 이게 오징어 게임 관련주만 해갖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 흥에 따른 한국 콘텐츠의 확장성이 증명이 됐고 성장 잠재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저 예산으로 큰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이런 이제 한국 그 콘텐츠의 잠재력에 지금 많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성공을 준 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덤인데, 그 외에서도 계속 한국의 콘텐츠들이 먹힌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서적으로 서양과 그 다음에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글로벌적으로 다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 기술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시마다 여러분들이 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주시면 좋은데, 유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거는 지금 사기에는 좀 어렵고,
버키 스튜디오, 그다음에 오늘은 쇼박스가 많이 좀 빠졌죠. 전날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뭐 키스트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SBS도 뭐 오늘 그렇게 해서 좀 강하게 좀 움직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제이콘텐트리도 아침 방송에서 지난주에서 이제 추천 종목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이콘텐트리뿐만 아니라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좀 잘 움직였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뉴 이런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뉴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수급을 보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좋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고. 그래서 이것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이 뭐냐? 키스트라든지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IHQ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난주도 이제 표역 종목으로 아침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추천주로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들은 굉장히 바닥에 있거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다 주가들이 바닥권역에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기에는 좀 만만한 종목들의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쪽에 있는 섹터들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뉴는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일단 실전 매매 정세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이제 리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좀 하겠는데, 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5월 달에 한번 이제 실전 매매 정세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며칠이었냐면 5월 날짜는 31일이네요. 그래서 5월 31일 날에 자연과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수익률은 105.7% 정도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올라오고 나서 지금 빠졌는데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좋아 보이는 모양이 됐어요. 지금 선도전기하고 JS, 티나라는 종목이 지금 남북교협주 섹터에 저쪽 애들이 지금 상한가가 2개가 들어갔고, 그 외에서도 뭐 세명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남북병업주들이 이것저것 지금 섹터별로 뭐 철도도 있고 농업 관련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도 남북교협주를 한번 엮였었던 종목으로 이것도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것도 조정받으면, 살짝 조정받으면 이 저점 라인 여기를 잡고 공략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5월 31일 날에 표역 종목 이미 드려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105.7%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이제 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남북교협주들, 아까 전에 이제 아난티를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뭐 보통 지금 예전처럼 막 무너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남북경협주들 좀 관심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점수를 좀 표현을 해드릴 건데, 시장 점수는 75점 미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에 75점 미 정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종목들별로는 괜찮은 것들이 그래도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 섹터들은 계속 요즘에 제가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 밀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쪽은 확실하게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소비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80점 우 계속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시장에서 역시 볼만한 섹터로 대북주 그리고 콘텐츠주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도 시장 정리와 함께 오늘 특징주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 표적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오늘 또 함께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개편 맞아서 조금씩 코너들이 새롭게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과 시장 점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